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회복하고 있는 바르실레입니다. 저는 성인아이 문제 또 중독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신경정신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정신과를 갔던 뭐 경험담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거기 그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그 신경정신과를 이제 다녀봤는데 저는 한 이제 약을 타먹은 거만은 이제 약 한 세 번 정도 되네요. 병원을 다녀본 지는. 그러니까 횟수가 세 번이 아니라 세 군데 병원을 이제 다녔어요. 하나는 이제 신촌 쪽에 있는 병원이었고, 그리고 하나는 영등포 쪽, 하나는 이제 한성대 쪽에, 그래서 입구 쪽에 병원을 이제 세 군데를 다녔어요. 근데 그 세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신경정신과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경험을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경정신과를 갔는데 이제 왜 갔냐면 제가 그 중독의 부분에 있어서 잘 끊어지지가 않고 또 워낙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오면 막 너무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런 또 낮은 자존감,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 또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해서 성인아의 기질이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제가 신경정신과에 갔습니다. 검색을 서치를 엄청 하고 좀 좋다는 신경정신과에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막 이렇게 막 자기 검토 같은 거 하는 거 있더라고요. MBTI는 아니었고 이제 어떤 자기 검토 같은 것들 하는 검사지 같은 것들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비용을 지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근데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주셔서 이제 제가 쭉 이야기 나누고 했더니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약을 이제 먹었어요. 어, 그런데 약이 잘 안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나중에 가서 이거 비타민 아니냐 엄청 따졌더니 이제 실제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을 좋아지게 함으로 실제 나은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정신과가 신경정신과가 저에게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인정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 그 병원에 갔다는 것은 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서치해서 그거까지 찾아가서 시간을 내서 할 것도 많은데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돈을 지불하는 것까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거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회복에서의 1단계 부분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았어요. 거기서 막 제가 엄청 회복을 하고 나아지고 막 이런 것보다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 의사 선생님한테 막 제가 진상을 엄청 부리고 두 번째 병원에 갔던 게 아마 영등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영등포는 갔는데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냥 쭉 한 2, 30분 얘기를 1, 20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분에게 수용받았던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근데 첫 번째는 제가 자기 하소연을 거의 처음 이렇게 전문가에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임팩트가 있었고 뭔가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사실 그것도 이미 한번 해본 거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 또 동네 작은 그런 신경정신과였기 때문에 뭔가 기록에 남는다는 생각,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동네 작은 신경정신과를 갔기 때문에 제가 뭐랄까 뭔가 그분도 막 직업의식이 투철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 막 끄적끄적 돼가지고 그냥 약 처방해주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의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을 썼어요. 그냥 항우울제를 처음에 조금 그 다음에 더 이런 방식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신경정신과에서도 사실 그렇게 도움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신경정신과에 근데 이제 그거죠. 이제 두 번째 정신과도 내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에 대한 인정 이런 면에서 도움을 받은 거죠. 도움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한성대 입구 쪽에 좀 또 소아정신과로 유명한 사람을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건 역시 이제 내가 무력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이 신경정신과 병원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사실 이제 정신과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 할 것 같잖아요. 이제 당신의 지금 병은 어떤 것이고 또 엄청 기가 막힌 조언들을 해주셔서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루 아침에 딱 낫는 약을 주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약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도움은 되지만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분들이 하시는 어떤 조언들이나 제안들이 사실 내 삶에 물론 통찰을 주고 도움을 되긴 하지만 완전한 획기적인 전환들을 주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는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애도 쓰고 이렇게 해서 가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저는 않았어요. 하지만 1단계 정말 나는 무력하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1단계 부분은 하는데 제가 도움을 받았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후원자에게 좀 미안한 마음, 첫 번째 그 정신과 의사분에게 미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 저를 위하는 마음에 처음부터 센 약을 쓰지 않고 그렇게 그 어떤 비타민을 통해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게 해서 이제 좀 그 나아지는 정말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나아지는 그런 치료 방법을 쓰려고 했던 그 배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신과 의사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뿌리가 되게 똑같다. 이게 뭐냐면 12단계든 사실 신경정신과에서의 치료든 또 어떤 뭐 종교적인 방식이든 뭐 이제 제가 그때 향신기도라고 이제 그 센터링 기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이제 제가 기도 이제 아는 성직자에게 배워가지고 막 그런 기도들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랑 다 뿌리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됐던 게 첫 번째 후원자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성적인 중독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성인아인 기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실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히 성 중독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12단계에 대해서 처음 알아가고 있을 때였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2단계가 어떻게 생각하시냐, 들어보셨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답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후원자가 첫 번째 후원자가 두 번째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12단계를 막 팠습니다. 예, 팠어요. 그래서 12단계만 좀 한다 싶으면 막 쫓아가가지고 맨날 배우고 외국 후원자한테 배우고 책 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12단계가 뭐 그 단계 자체가 막 해결책이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원리들이 우리를 진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후원자의 그 이야기와 마지막 후원자의 그 부분들이 저에게 좀 도움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 후원자가 진짜 그 좀 약간 센 약들을 저에게 처방해 주시면서 약을 이렇게 적절하게 좀 조절하는 이렇게 좀 조율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통찰이랄까 좀 지혜 같은 것들이 좀 생겨서 나중에 후원할 때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신경정신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이 오늘의 영상은 신경정신과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다니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무용지물에 대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안 다니시는 분에게 다니라 뭐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단지 저는 갔는데 이런 부분에서 1단계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12단계에 대한 소개받은 것, 또 약에 대한 또 인사이트를 얻은 것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제 부분에 있어서 또 해결책은 아니었더라라는 정도로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예, 저희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더 깊은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언젠가 또 함께 교제하면서 또 회복하는 날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애쓰시며 또 회복하고자 몸부림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